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코너 브리핑룸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제 모든 국민이 놀라셨을 제천 화재로 인해서 29분의 고귀한 목숨이 쓰러져 갔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또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조카, 누군가의 친구였을 그 안타까운 목숨과 사연들이 그렇게 또 우리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늘 이런 대형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도처에 널려있는 안전불감증과 탁상행정, 그리고 그때만 모면하고 보자는 대증적인 그런 처방들 속에서 아직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말만이 아니라 그저 기구를 몇 개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하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제천을 찾아 정책위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지금 제천을 찾아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또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또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와 그리고 가슴 아픈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UAE, 아랍에미레이트 발 소식이 여전히 핫 이슈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 있길래 청와대는 해명에 해명을 거듭할수록 의혹의 실타래만 불어나는 것일까요? 처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느닷없이 그것도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면서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왜 갔을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곳에 주둔해 있는 우리나라 동명부대 그리고 아크부대를 격려 차원에서 비서실장이 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의구심은 시작됐습니다. 동명부대와 아크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곳에 가기 불과 한 달 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미 방문하여 격려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작 비서실장이 간다는 그 부대에서는 비서실장의 방문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왜 도대체 그렇게 비서실장이 급거 아랍에미레이트를 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한 장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세제와 비서실장이 만날 때 그곳에 원전을 담당하는 그런 고위 관계자가 앉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배석한 사람도 국정원에서 그 원전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공개되자 도대체 왜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황급하게 아랍에미레이트를 향해서 갔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일거에 풀렸습니다.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규정한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주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 뒤를 캘 수 있을까 하고 아랍에미레이트까지도 이 선상에 넣어서 MB 정부에 대한 적폐를 캐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외교적 문제까지 또 원전 관련한 수주와 관련해서 또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또 거듭 해명을 내놓습니다. 청와대는 아랍에미레이트와 우리나라 간 파트너십 강화 현안이 있었고 그중 정보교류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해서 간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청와대는 급기야 어떤 해명까지도 이제는 궁색하게 내놓게 되었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라는 그런 해명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박근혜 정부 탓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듣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아랍에미레이트에 비서실장이 갔으며 그곳에서 왜 원전 관련 고위 관계자를 우리나라 국정원 사람까지도 동원해서 만났는지, 아랍에미레이트는 도대체 왜 비서실장을 만나고자 했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퍼즐은 차곡차곡 맞춰지고 있습니다. 중동에 우리나라 원전을 수주를 하고 중동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MB정부가 불법적인 커미션을 주거나 혹은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들쑤시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외교적인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매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청와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반복될 때마다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뒤엎는 증거들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나서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 때 수주한,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수주한 원전 거래를 국내 정치용, 국내용 쇼로 그것을 파헤치다가 우리에게 일거리를 준, 우리에게 원전을 맡긴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심기를, 그 나라의 외교적 결례를 범해서 국교 단절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위기에 처하자 비서실장이 황급히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 달려간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청와대에 출석을 요청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휴가를 핑계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정부보다도 소통을 얘기하고 탈권위를 이야기했던 청와대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가고 있는 와중에 휴가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대한 출석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들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전은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설익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수출국이던 우리나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전으로 벌어들이는 수백조의 달러들이, 수백조의 경제적 이득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나라를 믿고 새로운 사업 분야의 파트너로 우리의 기업에 손을 잡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정치의 향배에 따라 경제의 계약 관계도 기업들의 생사 여탈도 바뀌는 그런 나라가 아니냐. 그런 너희들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일을 같이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 순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국가의 사명은 국민들의 경제적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애써 벌어들여 오지는 못할 망정 이미 벌어놓은, 이미 차려놓은 밥상까지 걷어차는
그런 정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무리한 적폐청산의 그런 야욕이 빚은 이 참사는 청와대의 해명과 함께 명백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중국 순방의 뒷얘기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굴욕 순방, 치욕 순방, 사대주의의 부활이라는 중국 순방을 두고도 자화자찬을 거듭하고 누군가는 90점을 주고 싶다, 누군가는 120점을 주고 싶다, 이런 자화자찬 중국 순방 뒤에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정상회담 나흘 만에 중국의 핵 폭격기를 포함한 공군 군용기 5대가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 침입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통령은 환대에 감사하다고 중국에 인사를 했지만 그 환대했다는 중국은 대통령의 납치, 무색하게 핵폭격기를 포함한 공군기 5대를 방공 식별구역으로 날려보낸 것입니다. 주권국가로서 당할 수가 없는 수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대 연설을 두고도 엄청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아직까지도 사대하는 나라인가?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대통령의 연설. 이는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외교 관례로서 상대국을 높이고 겸양의 뜻을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을 대국으로, 우리를 소국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1대1로 노선을 우리가 동의한다라는 중국의 팽창 정책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식의 그런 베이징대 연설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통령 순방 엿새 만에는 그토록 정부가 자랑했던 사드로 인한 보복이 끝났다라고 자랑했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금한령이 재개되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의 목숨,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방위권의 행사를 두고 경제제재, 무역제재 이런 것들을 가하면서 엄포를 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응당 항의의 대상이고 그리고 설복시켜야 될 대상이지 이 문제를 두고 섣부른 협상이나 타협안을 찾기란 매우 궁색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권국가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책무와 그리고 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을 벌여놓고도 아직도 자화자찬의 그런 테두리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외교를 덮으려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어 담는다고 쓸어 담아질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방향과 그리고 외교를 돕는 외교 안보 라인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전면 교체하지 않는다면 굴욕적인 중국 순방의 뒤를 잇는 외교 참사는 반드시 다시 재발할 것입니다. 속히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목리를 그만 부리고 잘못된 미련을 그만 접고 외교 안보 라인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전면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브리핑룸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법치, 실종의 문제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의 탄생에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일까요? 민주노총의 사무총장과 몇몇이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당 대표실
당사의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나 논평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달라라는 건물의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의 석방과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더불어민주당은 동의를 하는 걸까요? 이런 엄연한 불법에 집권 여당이 당사를 내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김상곤 장관의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맛대로 만든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문을 따라 사회갈등 치유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품위유지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배한 그런 실정법 위배의 요소가 있다며 이들을 고발 조치하고 징계 조치했습니다. 바뀐 것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뀐 것밖에 없는데 어떤 때는 불법이, 어떤 때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신들의 편에게는 불법이었다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반했던 사람들은 불법이 아니었던 것도 새삼 불법인 것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보훈처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그런 명목입니다. 불과 8개월 사장으로 일했던 MBC 전 김장겸 사장은 사장에서 끌려 내려진 다음에도 19시간에 걸친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 편에는 법이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법이 무서운 호랑이가 되는 현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망신주기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공안 정국이 아닐까요? 추운 겨울 국민들을 더욱 춥게 하는 이런 소식들은 이제 그만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